안녕하십니까, 차초리 벙땡입니다. 오늘은 사골라면을 활용하여 밖에서 따로 사먹을 필요 없는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스타트. 먼저 사골라면을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하나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마라탕을 변신시켜줄 마라탕 소스를 준비해줍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4,000원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3에서 5인분이라고 나오지만 대여섯 번은 충분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인자팬에 얇은 대패 삼겹살을 100g 정도만 올려주고 대파 한 대를 반 가르고 굵직하게 썰어서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패 삼겹살이 익으면서 나오는 돼지기름에 대파를 노릿노릿하게 구워줍니다. 만약 대패 삼겹살이 없으면 생략하고 식용유를 둘러준 뒤에 대파를 구워주시면 됩니다. 대파가 은은한 가지빛이 띠면서 잘 구워졌으면 시뻘건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고 다같이 한 번 더 섞어주면서 고추 기름을 내줍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마라탕 소스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본인이 마라탕 많이 하다 하시는 분은 2스푼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보통 음식점에서 먹는 듯한 마라 느낌을 내고 싶다면 한 스푼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라탕 소스까지 잘 볶아졌으면 물을 종이컵 3컵 부어주고 사골라면에 뽀얀 분말 스프를 한 봉 다 넣어줍니다. 이제 물이 뽀글뽀글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고 피시볼이 있으면 넣어주고 집에 그딴 거 없다면 대충 비슷한 생선이 들어있는 어묵을 반장만 먹기 좋게 썰어서 넣어줍니다. 그러고 면을 잘 익혀주다가 면이 7-80% 정도 익었을 때 그릇에 따로 빼줍니다. 여기에 팽치기 버섯과 알통배추도 썰어서 넣어주고 포도부 2대장도 먹기 좋게 썰어서 넣어주고 이런 중국스러운 풀떼기도 반 갈라서 넣어줍니다. 오늘은 이런 마라탕에서 볼 법한 재료만 사오면 오늘 요리 90% 이상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버섯이나 각종 야채를 한번 사오면 서너 번 이상은 먹을 수 있으니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넣은 채소들이 숨이 죽을 때까지만 살짝 끓여주다가 미리 빼둔 면 위로 다 부어줍니다. 그러고 있어 보이게 오열을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알싸한 향을 더해줄 후추도 한 번 더 뿌려주면 집에서 저렴하게 만들어 먹는 마라탕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이제 한 젓갈 찌부가 한 부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렴한 냉동 해물을 좀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야채 재료는 숙주를 100g 이상 넉넉하게 준비해주시고 양파와 양배추를 대충 썰어서 한 점씩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널찍한 팬이나 냄비에 물을 3컵 부어주고 뽀얀 가루가 들어있는 분말 스프를 한 봉지 다 넣어줍니다. 이라면 기본 사골 육수는 준비 끝입니다. 여기에 마법의 굴소스도 한 스푼 넣어주고 바로 해물도 넣어줍니다. 이제 물이 발발 끓기 시작하면 준비해둔 야채도 다 넣어줍니다. 해물과 마찬가지로 숙주도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국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도 넣고 후추도 뿌려줍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나다 이 자식아. 이제 면이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꼬들면으로 가온나 간단하게 라면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아진 양을 보니 속에서 화가 끓어올라옵니다. 마음의 평화. 배고픈데 잘 됐네. 마지막으로 계란 하나를 톡 까서 잘 풀어준 다음 둥글게 뿌려줍니다. 다 됐으면 면부터 빼주고 국물과 끈덕이를 싹 올려줍니다. 해물향과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흰짬뽕이라고도 불리는 중국집 우동 스타일의 해물라면이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면을 찝어가 한 무 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추가로 최소한의 닭고기를 넣어주기 위해 이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닭가슴살 한 팩도 가지고 와줍니다. 닭가슴살은 전자레인지 돌리지 않은 냉장 상태 그대로 먹기 좋은 크기가 나오게 대충 찢어줍니다. 이자 팬에 식용유를 한두 바퀴 싹 둘러주고 대파 한 대를 잘게 썰어준 뒤 다 올려줍니다. 대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맛이 좋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파를 볶아주면서 파기름을 내줍니다. 대파 겉면에 살짝 거뭇한 색이 띈다면 불은 약불로 내려주고 다진 마늘 한 스푼과 시뻘건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어준 뒤에 다 같이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이때 고춧가루가 금방 탈 수도 있으니 붕붕붕 1-20초간 빠르게 볶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바로 물을 종이컵 3컵 부어주고 멸치액젓 반 스푼으로 짭짤하게 간을 해줍니다. 여기에 찢어놓은 닭가슴살과 곰탕라면의 분말 스프, 끈덕이 스프까지 다 넣어주고 물이 발발 끓으면 면과 콩나물 혹은 숙주를 한 줌 넣어준 뒤에 라면이 맛있게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끝입니다. 이때 중간중간 국물 맛을 보고 싱겁다면 입맛에 맞게 액젓을 살짝 추가하고 짜다면 물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면부터 빼준 뒤에 국물과 끈덕이를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후추까지 살짝 뿌려주면 봄날에 나홀로 방구석에서 한 그릇 때리 뿜은 좋은 시뻘건 닭곰탕 라면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이제 한 젓갈 찌부가 한 부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차돌백이나 얍실한 고기를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스프 위에 빵 쪼가리가 올라가 있는 이런 크루통을 만들어주기 위해 먹다 남은 식빵 혹은 김영경 누님의 식빵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식빵은 작은 크기가 나오게 우물정자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4분의 1개도 얇게 채 썰어주면 칼도마는 이제 퇴근시키면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 썰어놓은 식빵을 다 올려주고 겉이 바삭해지고 노릇노릇 진한 갈색빛이 뜰 때까지 한번 볶아줍니다. 잘 구워진 식빵은 따로 빼주고 준비해둔 얇은 고기와 채 썬 양파를 다 올려줍니다.
그러고 고기가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름에 양파도 다 같이 볶아줍니다. 볶아. 이때 너무 두껍게 썰은 양파는 고기가 다 익었지만 양파가 안 익었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얇게 썰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고기도 어느 정도 익고 양파도 갈색빛을 띠면서 흐물흐물해졌다면 나중에 데코로 올려줄 고기의 일부분만 따로 빼줍니다. 여기에 우유를 종이컵 2컵 부어주고 콱콱콱. 사골 라면의 분말 스프는 입맛에 맞게 반봉해서 3분의 2봉 사이로 넣어줍니다. 그러고 우유가 끓기 시작하면 면도기도 넣고 면이 익을 때까지 잘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유가 끓어 넘칠 수도 있으니 와드만 박아놓지 말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면도 잘 익었으면 빼주고 처음에 몇 점 빼둔 차돌배기와 식빵도 고급스럽게 올려주고 대파가 들어있는 뽀시래기도 다 뿌려주고 탈탈탈 후추까지 넉넉하게 뿌려주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에게 라면 하나라도 근사하게 대접할 수 있고 이제까지 알고 있던 사리곰탕 파스타를 더 고급지게 먹을 수 있는 파스타 라면이 완성됩니다. 이제 한 젓갈 찝어가 한 모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먼저 어니언 스프인이 필요한 재료로 양파를 준비해줍니다.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큰 거만 2-3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양파를 가능한 본인이 썰 수 있는 최대한 얇은 두께가 나오도록 채 썰어줍니다. 두꺼우면 아무래도 볶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얇게 썰면 썰수록 요리 시간이 단축되니 최대한 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식감 좋은 팽이치기 버섯도 있다면 윗동을 잘라주고 준비해줍니다. 당연히 없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이제 팬이나 냄비에 식용유를 둘러주고 더욱 고급지게 만들어줄 버터를 살짝만 넣어줍니다. 버터 역시 없다면 생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썰어놓은 양파를 다 넣고 소금 한두 꼬집으로 살짝 간을 해준 뒤에 양파를 완전히 태워버리겠다는 느낌으로 진한 갈색빛이 띌 때까지 바짝 볶아줍니다. 양파의 수분을 완전히 날려버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요리에서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리는 부분이 이 양파 볶는 부분입니다. 인자 양파에서 진한 갈색빛이 띄고 이게 양파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갈 때쯤에 탑블레이드 버섯을 넣고 한 번 더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닭육수 혹은 소고기 육수를 넣어야 하지만 방구석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곰탕 라면 하나를 준비해줍니다. 소고기 육수 대신 이 곰탕 분말 가루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고 면도 버리기 아까우니 대충 잘게 볶아줍니다. 보통 프렌치 어니언 스프에는 바게트 빵이 올라가지만 막 그딴 것도 집에 없으니 탄수화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라면 뽀시래기를 넣어줄 겁니다. 인자 물을 종이컵 2컵 반 부어주고 콱콱콱 곰탕 라면의 분말 스프와 건더기 스프 볶여놓은 라면도 다 넣어줍니다. 그러고 면이 익을 때까지 한번 끓여주다가 이때 면의 딱딱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살짝만 익혀주셔도 좋습니다. 그러고 이 위로 모짜르트 치즈를 막 한 가득 뿌려줍니다. 그러고 치즈를 녹여주기 위해 집에 토치가 있으면 좋지만 당연히 집에 그딴 건 없으니 뚜껑 덮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또 좋지만 막 매일매일 떨어지는 주식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치즈가 안 녹아서 걱정되지만 먹다 보면 막 자연스럽게 치즈가 녹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후추와 파슬리까지 뿌려주면 프랑스 요리 중 하나인 프렌치 어니언 스프의 맛을 발톱 때만큼 느낄 수 있는 방구석표 사리곰탕 어니언 스프가 완성됩니다. 이제 한 숟갈 떠가 한 모으면 이게 막 비주얼은 누렁이가 먹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맛이니 방구석에서 한번 만들어 보이소. 이번에는 닭고기를 부위 종류 상관없이 원하는 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막 비주얼이 좋은 닭다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닭고기는 1분 1초라도 빨리 익고 조금이라도 더 양념이 배일 수 있도록 스릭슬쩍 칼집을 내줍니다. 숭덩 휙 추가로 대파 한 대도 반 가르고 큼지막하게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이제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고 준비해둔 닭고기와 대파를 다 올려줍니다. 그러고 닭고기에 소금을 한두 꼬집 뿌려 살짝 밑간을 해주고 닭고기가 대파를 한번 구워줍니다. 이제 닭고기 겉면에 핏기가 사라지고 대파도 거뭇거뭇한 부분이 보인다면 물을 종이컵 3컵 부어주고 흔히 된장국 끓일 때 쓰던 된장을 반 스푼 넣고 다진 마누라도 반 스푼 넣어줍니다. 그러고 곰탕라면에 분말 스프도 한 봉 다 넣어준 뒤에 양념을 골고루 잘 섞어주고 닭고기가 익을 때까지 수시 정시로 뒤집어주면서 한번 푹 끓여줍니다. 이제 닭고기가 다 익었을 때쯤에 라면과 숙주 혹은 만만한 양파까지 넣어준 뒤에 면이 익을 때까지 한번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국물을 한번 먹어보고 짜다면 물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면부터 빼주고 닭다리는 있어 보이게 10cm 권정열에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곰탕라면에 후레이크와 후추까지 톡톡 뿌려주면 진한 국물 맛이 좋은 사리곰탕이 완성됩니다. 이제 한 젓갈 찝어가 한 모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칼로리가 부족해 메말라진 위장에 묵직한 맛을 더하고 싶다면 사리곰탕 한번 드셔보이소.